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이죠. 자, 소띠 분들의 그 한 해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띠 분들을 나타내는 이 소는 여유와 근면의 상징이기도 하죠. 소띠 분들은 검소하고 또 부지런해 가지고 참을성과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능률적이고 끈기가 강해 가지고 사업에도 특별한 수완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순진하고 얌전한 성향을 가졌지만은 또 논리적이고 단호한 면도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하고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지만은 맡은 바 일은 꼼꼼하게 처리하는 그런 성향도 지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면모도 있어 가지고 손안에 있던 운도 다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끈기는 있으나 또 융통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소띠 분들의 그 사주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를 나타내는 축자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12월을 나타내고 시간상으로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를 나타냅니다. 소띠해에 그 태어난 인물로는 원효대사나 고려의 정몽주, 충신이죠. 조선의 세종, 김자진 장군, 이렇게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자, 소띠 분들의 그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는 육해살이 기본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육해살은 흔히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감당하기 좀 힘든 큰 힘이 동작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큰 기운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들어는 크게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맞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 가지고 이 육해살 운에는 보편적으로 자신이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절대로 불리하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육해살 운에는 보편적으로 윗사람이나 조상의 엄덕이 있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최대한 자신이 너무 크게 나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자신은 2인자나 3인자적 입장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소띠분들은 2020년 올해가 입삼재였고 내년은 또 침삼재가 걸려 있네요. 이 침삼재 같은 경우에는 삼재의 중간이 되는 그런 기운이죠. 이 침삼재에서는 좌우묘유에 속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보면은 소띠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축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좀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그 침삼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우유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르니까 언행에 주의하고 행동도 더러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삼재운에는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가급적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삼재 때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소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가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시네요. 자, 상관과 편재시니까 뜻밖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이외로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소 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이성 문제에도 들어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기도 합니다. 동업이나 일을 함께 추진하게 되면은 상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한테는 크게 덕이 없는 그런 기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동업이나 아니면 함께 일하는 것은 크게 덕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반적으로 금전운과 재물운은 좋은 편이고 가족들과도 원만한 시기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시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로는 어떻습니까? 지지로는 합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축 합이 됩니다. 이렇게 자축 합이 되는 이런 경우니까 파트너나 아니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화목도 잘 되고 데이트가 원활해지는 그런 시기다 보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도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기운이 되는 한층 더
그 정이 돈독해지는 자, 그런 시기다 보기도 합니다. 12운성으로는 절지에 해당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지에서는 일을 새로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선에서 마무리하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것을 다소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재성이 절제에 해당되면은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처할 수 있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로 인한 걱정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인 운세는 어떻습니까? 대기란 운세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좋은 한 해가 될 걸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정중년에 태어나셨고 자,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정제와 병관이시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자신도 조금씩 심적으로 고생하기 쉽고 또 자식으로 인한 지출이 많은 자, 그런 달이 되기 쉽다 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손재수도 생길 수 있고 후배나 아랫사람의 일로 지출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볼 수 있겠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남성의 현혹되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로는 역시 소띠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다 자축합이죠. 이렇게 그죠. 역시 지지합이니까 부부간이나 파트너 간에 좋은 기운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역시 그 12운성으로도 절지에 해당하네요. 사업의 확장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어느 정도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하던 일들 마무리하는 선에서 모든 것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세는 자, 길한 운세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을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정관과 편인이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는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부 갈등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에도 다소간의 부침도 있을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손재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노력에 비해 가지고 이익이 좀 부족한 경우라 가지고 수성의 기본으로 보내야 되는 자,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천지합이 되어 있죠. 그죠?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경합입니다. 그죠? 얼경합이고 여기는 또 자축합이죠.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간지지가 다 합이니까 천지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문제에서 상당히 잘 풀려나간다 보시면 되겠죠. 천간도 어떻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잘 풀려나가고 현실적인 문제인 지지도 상당히 잘 풀려나가는 자, 이런 경우가 되어 가지고 미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행운이 따르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그 원하는 바대로 어느 정도 사업의 확장이나 취업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는 가까운 사람들이 약간씩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소 그 주변 사람들이 심체가 깊어지고 기운이 약해지는 자,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성이 그 병지에 속하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어느 정도 걱정거리가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이 천지합이 상당히 큰 기운을 발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대기란 운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정인과 비견이시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형제 자매에게 어려움이 따르기 쉬운 자, 그런 한 해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나 자매 이렇게 그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과 동업은 어느 정도 성공과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인과 비견이 이렇게 함께 오는 이런 한 해에는 그 하는 일은 상당히 많지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많이 벌어지진 않는 자, 그런 기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운세의 한 해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지지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 그 자축합이죠. 지지가 합이고
12운서는 근록지에 속합니다. 이 지지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추진하는 일들에 활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풍요로워 가지고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고, 상당히 그 자신이 하는 일에 활력이 좀 생기는 그런 시기다 보기도 합니다. 비견이 이렇게 근록지이면은 형제 자매가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한 해 전체 운세는 대기란 운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60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급제와 직신이시니까 직장인은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오기도 하지만은 금전운이나 재물운은 다소 박한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상으로는 그렇게 그 여유가 있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행운도 따르고, 또 여자분들은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가 생길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지로는 역시 합이죠. 지지가 합이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하고 뜻도 잘 맞고 일도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운성으로는 장생지죠. 이 장생지는 보편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을 만큼 운세가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그 식신이 그 장생지에 속하면은 어식주 걱정이 없고, 또 집안에 발전적인 일이 하나 둘 계속 생겨나가는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한 해 운세는 대기란 운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경자년을 앞두고 소띠 분들의 그 한 해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24세, 84세 되시는 분들이 길한 운세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기란 운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 운세라는 이야기죠. 소띠 분들 2020년 한 해 멋있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